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서울 반도체 지금 거의 하한가 부근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실적만 보더라도 오늘 실적 발표 시장이 예상을 한 게 한 영업이익 한 237억이었는데 141억으로 어닝 쇼크였고 그리고 2011년 자체 가이던스도 영업이익 2,400억에서 1,300억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낮췄습니다. 외국인, 기관 양쪽에서 매도 물량들 상당히 좀 급격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반도체 이야기였고요. 실적 시즌이니만큼 하나하나 오늘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오늘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상당히 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이학영 위원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학영입니다. 자, 일단은 상징적인 기업 중에서는 서울 반도체 그리고 조금 전에 현대차, 하이닉스 이렇게 오늘 실적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하이닉스 좀 여쭤볼게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분명히 좀 모자란 실적이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나은 실적.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작년보다 좋아질 수는 없죠. 작년에 워낙 삼성전자도 좋아졌으니까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보다는 2분기의 문제인데요. 업종, 종목 주요 대표 종목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하이닉스는 결국 아시다시피 반도체 주력 기업인데요. 지금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2분기도 1분기보다 더 좋다는 데에 대해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이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다는 데 일단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지 않습니까? 7대3 정도로 봅니다. 7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30%는 여전히 약간은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 디스플레이는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실적에 관해서는 논쟁이 좀 반도체보다 약간 후순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LG전자는 오늘 긍정적 의견이 많지만은요. 냉정히 보면 5대5 정도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오히려 내린 것도 만만치 않게 있죠. 외국계 안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흑자 전환을 했지만은요. 모바일 기기, 즉 쉽게 말하면 모르겠습니까? 핸드폰이란 태블릿 PC인데 이쪽에서의 2분기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점이 많은 건데 바로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삼성전자의 실적의 내일 관전 포인트는 딱 이겁니다. 숫자를 보면 이제 4조 원대 영업이익을 복귀할 수 있느냐가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과 올 한 해의 전망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거 그 부분이고요. 증권사의 의견이 나올 텐데요. 그 중에서 또 하나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요. 반도체랑 디스플레이는 논쟁이 거리가 없어 보이는데 딱 이거는 이제 모바일 기기입니다. 모바일 기기가 만약 좋게 실적이 나오고 긍정적 의견이 나오면 삼성전자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고 모바일 기기 쪽에서 약간의 의문점이 나온다 그러면 주도주로 나가기에는 아직까지는 논쟁이 많을 것이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향후의 전망과 모바일 기기 쪽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로 말씀하신 LED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삼성 서울 반도체가 있고 삼성전기인데요. 제가 지금 화면을 아침 방송 이제 화면 준비한 게 있는데 지금 방송 못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CRE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크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LED 기업인데요. 올해 주가가 이미 70달러에서 40달러로요. 한 40% 이상의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건 실적 때문에 그런데요. 서울 반도체에 지금 반영되고 있고 삼성전기에 이제 반영되고 있습니다. 기회를 보면 제가 내일이라도 크리라는 주가를 보여드릴 텐데요. 나중에 기회 보시면 저희 방송에서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는 말이 나온 게 말씀드리면은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마찬가지.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 더 좋아질 거라는 데서 콘센서스가 있고 실적으로만 본다 그러면요. 지금 자동차랑 화학을 따라갈 데가 없습니다. 2분기에도 더 좋아지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도주가 계속 간다 그러면 그 주도주 중에 분명히 한 자리는 자동차와 화학은 계속 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이들이 만약 안 된다 그러면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주도주가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꺾인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 거죠. 주도주 이제 자동차, 화학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오늘 현대차 실적을 조금 전에 체크하셨나요? 조금 전에 나와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여전히 이제 좋게 보시는 거죠. 실적 발표 이후에도 현대차는 한 5.5%까지 이제 상승폭 더 많이 키워놓고 있고요. 그만큼 어닝 서프라이즈였으니까요. 이야기도 좀 여쭤봐야겠죠. 역시 이제 밤사이에 그리고 오늘까지 전 세계가 가장 이제 최대 화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벤 버냉키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예상한 거랑 크게 틀리지가 않았고 어느 정도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예상을 했던 수준으로 딱 나왔는데 양적 완화를 중단하는 게 곧 긴축은 아니다. 이런 시그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시장에 미칠 영향도요.
일단 그 시장에 뭐 그런 영향을 미쳤는데 실제로 보면 그 버냉키 의장의 얘기에 대해서 미국의 언론은 뭐 다들 긍정적으로 보지만은요. 또 뭐 그 아주 폄하하는 사람도 분명히 그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오늘 보면 특히 뭐 그 농담 삼아서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버냉키 의장이 단어를 몇 가지 썼는데 그 단어의 해석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영어 단어 공부하는 시간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당분간 이제 초저금리 유지한다는데 그 당분간이라는 의미를 도대체 기간이 몇 개월이냐 이거 갖고 논쟁을 하는 거죠. 정확한 그래서 기자 한 명이 직접 그걸 물어봤거든요. 당분간이란 뜻이 몇 개월이냐 그랬더니 몇 개월이요 정확히 말한 적은 없습니다. 커플 오브 미팅이죠. 몇 번의 미팅 이후에 초저금리를 바꾸는 긴축을 한다 정책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랬더니까 바로 언론에서는 이게 뭐 6주마다 한 번 정도씩 미팅이 있기 때문에 이게 12주다. 그래서 3개월이다 쓰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조금 더 봐도 된다. 그래갖고 뭐 6개월이다 9개월 하는데 약간 더 우스운 얘기인 것 같고요. 당분간이란 표현은 그 자체 의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 같고요. 시장에서의 미친 영향은 어제도 미리 말씀드렸고 포인트는 잡아드렸지만 딱 환율이죠. 달러가 약한 모습으로 보여줬고 오늘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많이 또 내려가는 거, 즉 워낙 강세를 보이는 것 자체는 뭐 하루 이틀은 모르겠지만은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US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면 당연하겠죠. 알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 속보 나온 것도 보니까 일본의 그 광고 생산 지수 한 달 전보다 15.3% 떨어졌다, 급감했다. 역시 그 지진의 영향으로 산업 생산이 많이 줄어든 그 일본의 소식도 나타나고 있고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물론 이제 산업적으로는 반사이익도 나타났다라는 걸 이제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도 여러분도 만나보고 계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정리해보죠. 어제도 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지지선 약간 좀 상향 조정할 가능성 어제 언급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좀 상향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2150으로요. 한 20포인트 올리면 우리 시청자분들 대응이 좀 편하실 것 같네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50포에서 60포인트 정도인데요. 그 정도만 감내하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유 갖고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선은 2150포인트로 상향 조정하는 거고요. 이항영 위원이 통해서 이야기 정리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